안녕하세요. 수풍정의 사주세상. 오늘은 자영업으로 성공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지금 현재 없어지는 직업들이 많이 생긴다. 왜냐하면은 모든 이제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전부 자동화, 인공지능화 되면은 현재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업무를 보는 내용들이 다 컴퓨터나 로봇에 의하기 때문에 사람의 일자리는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세대는 지금 100세 시대를 왔기 때문에 살 날은 엄청 많은데 직장은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죠. 자영업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누구나 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가장 우리가 정년이 긴 직장이 공무원인데 공무원도 이제 60에는 나와야 되죠. 그렇다면은 누군가는 이제 자영업자는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아마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대다수가 200만 원을 채 못 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월급쟁이가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대다수 우리나라 평균 급여가 대다수는 300만 원 이하다. 그런 통계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물론 이제 급여 생활자도 연봉이 1억 넘는 사람 많죠. 그 다음에 자영업에서도 수억씩 버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전체 인구에 비교한다면 그들은 소수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설명할 내용은 그런 앞서가 있는 분들이 아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해야 될 자영업 이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어차피 자영업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영업에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주로서 이 자영업 부분을 한번 분석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 자영업은 누구나 해야 된다. 누구나 해야 된다. 앞으로. 왜냐하면 공무원으로 임금 받는 분도 뭔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은 일이 될지 몰라도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는 누구나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영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뭐냐면은 두 가지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고소득을 원해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두 번째는 고소득보다는 내 일자리를 위해서 그래서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소득을 위해서 이제 자영업을 해야 되는데 사주로 이제 설명을 해보면은 주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선생님 제 사주에 돈이 많습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일단 철학을 해가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면은 이 재성 중에서도 발을 정자가 들어가는 정제가 있을 경우에 사주에 있으면 돈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또 그다음 거기서 또 한술 더 뜨면은 이 사주 구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연월일시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에 정제가 있으면은 조상 때 돈이 있겠다. 유산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럼 여기도 역시 있으면은 부모님한테 돈 받을 게 있겠다. 또 여기 있으면은 내가 노력하기나 처덕을 보겠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은 자식들을 보기나 노후에 돈이 있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별 타당성 없는 얘기인데 그걸 의외로 믿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은 수풍정에 전화 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토론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제가 있다고 돈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정제가 있는 사람, 재성이 있는 사람은 돈을 모을 수 있다. 모을 수 있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 보면 됩니다. 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정제가 있는 사람은, 돈을 쓸 때 상당히 계획적으로 씁니다. 계획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는 그런 부분은 지출을 잘 하지 않습니다. 돈을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정제가 가진 분은 또 꼼꼼하지만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안 쓰니까 이 사람은 노령이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돈 씁니다. 써야 되는데 정제를 가진 사람은 계획을 해서 꼭 지출해야 될 부분을 쓰기 때문에 돈을 모으기가 쉽죠. 그럴 뿐입니다. 아무래도 유리하니까 이 부분에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소득을 얻으라 그러면은 이 정제만 있다. 돈을 모을 수만 있다고 해서 돈을 모아지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얘기 해볼까요? 우리가 고스톱 알면 고스톱 좋아하죠. 고스톱. 고스톱을 해서 돈 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흔히 우리가 재밌게 하는 말로 간이 큰 사람들이 돈 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스톱 치다 보면은. 그래서 간이 큰 사람들 뭐 잘합니까? 쓰리고 하죠, 쓰리고. 쓰리고는 모험을 해야 되죠. 잘못하면 어떤 걸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간이 커야지 뭐냐면은, 쓰리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이 큰 게 사주에 뭐냐? 이건 이제 재성 1번이라면은, 간이 큰 게, 제가 집중하라고 이제 여기저기 있습니다. 간이 큰 게 뭐냐면 우리가, 사주의 전문 용어로 비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급. 이걸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사업을 할 수 있는 배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게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좀 부족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은 사업 수완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완. 저 사람은 사업 수완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의외로 보면은, 저희들이 사주에서 얘기하는 사업 수완과 저 사람이 사업 수완이 있어 했을 때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제 이걸 하니까 이게 더 맞다고 보죠. 이게 뭐냐면은, 사주에 이제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능력. 그걸 우리가 이제 식상이라고 하는데요. 요 부분이 여기 있는 1번에 있는 재성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옆에서.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수완이 있어요.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세 가지만 제대로 갖추면은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자영업을 하려고 철학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올해 퇴직을 했는데 어떤 사람 좋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사주에 이제 오행을 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수가 많으면은 물장사를 한다거나 커피숍 한다거나 그런 얘기, 술집을 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토가 많으면은 부동산 하다거나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 이 얘기는요, 근데 상당히 신빙성 있게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TV를 봤는데, 어느 한의원에 가니까 이제, 이거 먹으면 아들 놓는 그런 한약을 지어주는 한의원을 추적을 하는 거예요. 한의대 교수님하고. 그래 가고서 이제 몰래카메라에서
어떻게 해서 이 약을 먹으면 아들을 놓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비밀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달래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약 달리는 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한약재 중에서 아들 자자가 들어가는 걸 다 넣었다는 거예요. 뭐 구기자 뭡니까? 오미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응? 그 자자가 조금 넣었대요. 그러니까 아들을 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들으면은 맞을 거지 않습니까? 이 글자하고. 그래서 이제 그 PD가 하는데 교수님한테 묻습니다. 타당성 있는 얘기냐? 그러니까 그냥 그 교수님이 그냥 헛웃음 묻습니다. 허탈해서. 그런데 시중에는 믿고 있습니다. 사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사주에는 토가 많으니까 부동산 쪽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분들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거 상관없죠. 사업은 토가 있다가 토사업하는 게 아니고요.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런 성향을 갖춰야 되고 사주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제 고소득을 위한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라도 다 그러면 고소득 올리냐? 근데 못 올리더라고요. 그럼 뭐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내가 네 번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운이라는 겁니다. 이거 운 얘기를 하면은 잘 안 믿더라고요. 특히 남자들은 주변에. 제가 운 얘기를 하면은 막 웃어요. 근데 그분들도 뭐냐면은 뭐 어떻게 잘 피해가면은 운이 좋았다. 이런 얘기 평소에 쓰면서도 운이라는 얘기를 쓰면서도 제가 이제 정식으로 운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게 되냐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열심히 해보세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 운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이 따라줘야 되는데 운이라는 놈은 참 재밌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운은 첫째 뭐냐면은 환경적 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실제로 움직이는 행동의 운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환경적 운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각자 개인마다 출발 시기는 다른데 30년에서 60년이 평균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평생에 한 20년밖에 없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80년 이상 된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요. 통상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면은 잘 돌아가는 거예요. 환경적 운을 하나 우리가 이제 사주에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행동에 오는데 이거는 좀 뭐랄까 불평등하죠.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은데. 근데 이 행동의 운은 희한하게 이 우주의 신비가 만들어낸 게 거의 조금 차이가 있는데 대다수는 뭐냐면은 거의 뭐냐면은 5년에서 6년 정도에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5, 6년이 좋으면 5, 6년 안 좋고 5, 6년 좋으면 이렇게 계속 흘러갑니다. 물론 여기도 3년만 좋고 뭐 10년 안 좋고 9년 안 좋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통상적으로 거의 대다수가 5, 6년 좋으면 5, 6년 안 좋고 이런 구조로 흘러갑니다. 요 두 개를 믹스해서 운을 보면은 내가 이런 여건을 갖춰가지고 고소득 올릴 수 있는 그런 내가 여러 가지 갖췄느냐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갖춘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몇 명 없습니다. 그럼 다 성공하겠죠. 그러면 어떡하냐? 그 사람들은 제가 열심히 해서 한번 큰 수익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지만은
나머지는 뭐냐면은 이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자기 적정선에서 수입을 올리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자리를 위해서 만드는 자영업은 이거는 뭐냐면은 적성입니다. 적성. 이 적성은 본인이 아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아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50년 살아보면은 뭐냐면은 내가 이 일을 하면은 재미있겠다. 실적나지 않고. 근데 이것도 이제 그동안에 관심을 안 가진 분들은 저희들이 찾아드립니다. 이 부분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퇴직하신 분들한테 특히 이제 뭐 공무원이나 연금이 있는 분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냥 무조건 적성에 맞는 일을 하다 보면은 재미가 없어요. 사람은 우리가 자영업이잖아요. 업이기 때문에 뭐가 돼야 됩니까? 수입이 나와야 돼요. 돈이 돼야 돼요, 돈. 그래서 일정 부분 내가 수입이 된다면은 이게 큰 필요는 없겠죠. 적어도 한 달에 뭐 나중에 노후에는 큰 돈이 필요 없으니까 뭐 50만 원, 100만 원만이라도 나올 수 있어야지 이 적성에 맞는 일을 내가 하는데 재미가 있다고요. 재미가 있어요. 그냥 취미를 하다가 그런 게 없다면은 하다가 그만둡니다. 지겨우니까.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하고 자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뭐 수백을 벌이는 그런 없잖아. 아니면 유산 받은 분, 아니면 직장 다니면서 내가 뭐 엄청난 돈을 벌인 분들, 이런 분들 아니고는 이 부분에 생각을 해야 돼요. 누구나. 크든 적든 간에 앞으로는. 그래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은 내 만족을 해서 자영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을 생각하다 보면은 큰 돈을 벌려고 하다가 그동안 벌여놨던 돈도 뭐죠? 다 날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을 선택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은 아직 퇴직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은 퇴직 후에 내가 자영업을 해야 되구나. 돈을 벌든 안 벌든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시고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현명하지 않겠나. 아니면은 열심히 일하다가 일이 단절되면은 사람이 우울증에도 빠지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자영업에 대해서 현직에 계시거나 퇴직하시거나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이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